한국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사지필. 이건 역사학자들의 가장 큰 꿈이지만은요, 웬만한 학자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통사를 쓴 거는 유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사기를 펴낸 사마천,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서를 집필한 반고의 이야기 정도를 그나마 비슷한 사례 정도로 떠올릴 수 있겠네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9월 27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국사편찬위원장,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이성무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기도 하죠. 이성무 교수님이 아들과 함께 얼마 전에 써낸 통사가 한 권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청아출판사에서 나온 다시 보는 한국사가 바로 그 책인데, 이성무 교수가 공동작업을 하신, 그러니까 공저자인 그의 아들이 30분 책 읽기의 금요일 코너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꾸려주시는 소장 역사학자 이희진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한국사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희진 선생님 모시고 이희진의 역사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주 쉬니까 더 뵙고 싶었는데. 추석 때문에요. 잘 지내셨죠? 그렇죠. 오늘 제 소개 마음에 드셨어요? 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사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해명을 드려야 될 일도 많은 것 같고요. 아버님을 보통 어른, 이렇게 표현하시죠, 선생님께서는. 저는 인간관계를 표시하는 말을 쓰길 좀 싫어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분 덕을 좀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책 설명에도 나오고 지금 현안 문제도 연결이 돼 있는데, 공저자께 약간의 불만도 있고 성향도 다르고. 왠지 이 아버지한테 조금은 이 툴툴툴 이게 때를 쓰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게 되고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원래 다른 책을 소개하기로 한 시간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맡게 된 게 제 책 소개하려고 맡은 게 아니니까. 사실 그렇긴 하죠. 제가 근데 2주는 아무래도 방송 초보고 아는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은 3주째부터는 다른 책을 가야 하는 게 원래는 도리인데 급거 이 계획을 변경하게 된 거는. 편성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 이 교과서 왜곡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이거는 무슨 정치 현안하고 다르게 한 번 이러고 해결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시 보는 한국사라는 책이 이 사안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까지 변경해서 좀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청취자들이 들으시기에는 자기 책만 소개하느냐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안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기로 한 겁니다. 그만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그 누가 먼저 제안하신? 당연히 물론 이성무 선생님께서 하셨죠. 원래 평생의 수건 사업이시라 한 30년 가까이 파트너를 찾으셨어요. 원래 한국사를 개설사를 써보겠다는 게 그 평생의 수건 사업이어가지고 제가 듣기에도 한 25년 전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간택되신 거네요. 그 끝에. 간택이라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죠. 아니 이성문 선생님이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 지하 좋지 뭐, 내가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내막이 좀 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신 거는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예. 원래 고대사 전공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근현대사를 했으니까. 예. 야, 이거 뭐 이 친구 학위도 받고 그러면은 이제 시대 배분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게 25년이셨는데 그 25년 동안에 왜 못 하셨겠습니까? 그 많은 제자와 동료들하고 다 시도를 해보셨고 어떤 출판사는 계약금 줘놓고 5년쯤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누군가와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 통사를 펴낸다는 거,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만큼 공저자께서 철저함을 기하신 거긴 하겠습니다만 네. 덥석하자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한 그 1년 전부터 테스트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과하셨군요. 네, 그거 해보고 통과를 하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학술원에서 공저자께 그 어떤 미션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한번 맡겨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무난한 정도의 초과 달성을 해내시니까 그때 해볼만 하겠다는 확신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거지. 굉장한 책입니다. 아무튼 다시 보는 한국사. 이 책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대목이기도 할 겁니다. 최근에 그 역사 왜곡 논란하고 관련해서요. 뭐 그걸 단초로 들어가 주셔도 좋고, 아무튼 나름의 시각에서 책 소개를 본격적으로 좀 해주시죠. 일단 프로그램의 목적이 책 소개니까 책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가지 의미를 생각하고 이 기획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이 책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기존의 개설서가 같은 개념의 개설서는 한 2가지 정도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백 선생님의 한국사 실론하고 한영우 선생님의 이 개설서 이걸 꼽았는데 이 책들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국사를 그 개설적으로 정리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과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과서보다 더 그 교과서에서 담지 못하는 충분한 정보를 담은 한국사 개설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다는 거는 거기에 담긴 내용이 좀 옛날 학설들이라는 얘기죠. 한영호 선생님 책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전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학문적으로는 한 세대에서 2세대 정도가 가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변했겠죠.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학설이나 주의 주장들은 이미 좀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것들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오류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건방진 표현이니까 낡은 학설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국사 실론은 아무래도 50년대, 60년대 학설을 위주로 해서 짜여졌다면은 한영우 선생의 개설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60년대, 70년대 정도 학설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조선의 역사 같은 경우에도 고조선 역사가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청동기가 기원전 10세기를 안 넘어간다. 이러면은 그거는 고조선 역사하고 연결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고 그랬는데 기원전 25세기 청동기가 나와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학설 바뀐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그 얘기로 이번 시간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 개설서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 용어에 대한 해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개설서를 본다는 거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서야 사실 여기서 쉽게 역사를 접하게 해주는 것도 역사학자의 책임인데 이런 그 측면에서 접근하는 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의미 정도라면은 급거 계획까지 변경해서 굳이 오늘 소개하려고는 안 했겠죠. 그건 얼마든지 다음 기회를 봐도 소개할 수 있었는데 시계를 좀 무리하게 땡긴 이유는 오늘 소개할 주제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3번째 이유가 바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역사를 써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교과서 왜곡 문제하고도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서로 이념 편향성이 있다고 해서
좀 국민들 보기에는 눈살 찌푸릴 정도로. 눈살 찌푸리는 게 아니고 거의 분노할 정도로, 예. 그렇죠. 이제 뭐 싸움. 방송이라 비슷하게. 제가 좀 말을 조심했습니다만은. 예. 그럴 정도로 심각한,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문적인 논쟁 차원이 아니라 저질 정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역사서를 써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네. 그런 명분을 내세웠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뭐 공저자에 대한 성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건 기본적으로 성향이 완전히 다른 필자가,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다른 필자가 집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관계보다는 이 점이 더 강조돼야 된다. 이성문 선생님하고 이희진 선생님하고는 그렇죠. 이념적으로는 굳이 따지자면은 대척점까지는 아니지만 예, 굉장히 다르죠. 좀 멀리 계신 분들이다. 사이다.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공저자께 불만을 표시할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보수까지는 아니에요. 그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그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어른께서 저한테 공저를 하자고 제안을 하시고 네. 당연히 출판사 관계자하고 미팅을 했겠죠. 네. 미팅을 했을 때 처음 만난 출판사 관계자가 표정이 밝질 못하더라고요. 왜요? 처음 우리 얘기를 다 듣고 처음 꺼낸 말이 예. 뭐 물론 기본적인 건 두 분이 더 알아서 하겠지만이라고 전제를 딱 깔아놓고서 예. 성향이 이렇게 그분도 저 성향은 알거든요. 네, 네. 성향이 이렇게 다른 분들이 공저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역사를 쓰자고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인간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빈말로 하실 분 인격은 아니라는 그거는 뭐 평소에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 작업을 시작한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로 견제해가면서 편향되지 않은 역사를 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부하시는 겁니까? 자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출판사 관계자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면은 얼마나 성향이 다른지는 짐작이 가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줄다리기와 밀고 그렇죠. 당기기가 있었겠으며 그렇게 정제된 콘텐츠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서로 만약에 편향된 부분이 있다면은 네. 공저자가 서로 가만히 안 두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반드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대안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교과서 문제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를 준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출판사 관계자가 그 걱정을 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성향 다른 사람들은 합의를 해서 편향되지 않은 역사를 쓴다는 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안 나온다는 말까지 나오죠. 그런데 제가 자부하니까 해보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서로 양보는 우리는 안 했거든요. 그거는 뭐 그럴 만큼 성격이 서로 만만치를 않아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최소한 교정까지 봐야 되니까 뭐 네. 교정만 볼 때 글자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조율이 됐죠.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사실 교과서나 한국사 개설서나 기본적인 속성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단지 이제 개설서가 좀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념적 편향성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히 편향이 그 이념적인 성향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감대를 찾아내서 편향되지 않은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실현해 보인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는 한국사의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면 전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교과서들에 나온 특히 논란의 대목들, 뭐, 현대사의 뭐 여러 사건들, 그렇죠. 사태들, 이런 거에 대한 솔직히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표현을 하자면 얼토당토하는 그런 기술. 그렇죠. 예. 최소한의 팩트 체킹도 안 된 그런 것들. 그거는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 이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조차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예.
그런 책을 쓰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자부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같은 데도 문제가 뭐냐면은 작업을 편하게 한다는 그 마인드가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편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건 결국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성향 같은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평양 있는 걸 어떻게 체크를 하겠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문제였다는, 대놓고 편향된 역사를 쓰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면은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역사학계에서요. 그런 작업이 시작됐을 때 견제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저는 역사학계 뭐 반대쪽 진영도 변명하고 싶진 않은 게 작업을 할 때 비슷하게 하거든요. 니들도 니들 친한 사람들만 모이지 않았겠는데 뜻 맞는 이게 사람들끼리 서로 매도가 되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 것 같지만 뒤집어 말하면 서로 비호해주는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출판사 사람이 우려를 할 정도지만은 성향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공저자께서도 그거를 전제로 놓고 합의를 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된다 이거예요. 성향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뭐 다시 보는 한국사가 뭐 저희도 뭐 성인군자나 신이 아니니까 오류가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고의적인 이념 편향성은 없다는 건 확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작업들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성과 중에 이 책의 여러 성과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그 지점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의 그 사태인 거네요. 거기에 대비가 되니까.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점이 다시 보는 한국사에서는 강조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공감대를 찾는 방법이 있죠. 마음을 열면 됩니다. 되도록 가운데 지점에서 접점을 찾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번 교과서 논란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역사를 올바르게 쓰겠다는 마음은 애초부터 없다는 게. 애초부터 없어. 한 몇 가지 요소만 보면 됩니다. 왜 논란이 근현대사에 집중돼 있었겠어요? 특히 현대사에.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부분은 집필을 해봤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현대사는 특히 현대사는 오히려 성향이 다르더라도 공감대 찾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주변에 확인되는 팩트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고대사가 어렵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고대사는 워낙 사료가 없는 데서 써야 되니까 기본적인 줄거리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설이 다르면 이건 같은 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데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설이 있으면은 그 고비마다 그 줄을 달아가지고 그 캡션 내지는 뭐 풋노트라든가 이런 거 달아가지고 다른 학설이 있다는 걸 소개시켜 주고 나가면은 최소한의 균형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적어도 되는 게 누구나 알고 있는 적어도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해석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만은 현대사에서는 사건 자체의 팩트는 거의 다 공개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위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지금 교과서 사건을 두고도 이거는 뭐 역사학계 전체에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만은 교과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둬야지 거기에 왜 교과서 집필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의미, 사회에 미치는 효과까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그 전제를 놓고 그걸 학생들 머리에 담아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 더 말하면은 그 마인드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역사를 다음 세대 머릿속에 꾸겨 넣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식하고 싶었던 거죠, 뭔가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심만 버리면은 이념 편향성이 없는 역사를 쓰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저희가 한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필자들 간에 합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토론 프로그램 보면 서로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좀 특정 편을 지정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특정 편은 이거는 토론이 아니라 거의 매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한테 종북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북이라 그러면은
사회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사회에서 매장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말을 꺼낼 때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말을 꺼낸다고 또 꺼내는 근거를 보면 이거는 거의 생떼 수준이더라고요. 그거를 방송 토론에 와서 자랑스럽게 내놓는 얘기가 예. 과연 올바른 역사관을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누구의 어떤 점을 이야기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들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례 하나만 들어볼까요? 예. 현대사 얘기를 하면서 국가보안법 얘기를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냐면 토론자냐가 이거 실명 거론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이건 방송에서 자기가 입으로 한 소리니까. 예, 이미 그건 나와 있는 존재하는 권희영 팩트니까요. 교수가 EBS 토론에서 하는. 권희영 교수. 예.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라고 전제를 딱 자기가 깔더라고요. 깔아놓고서 그럼 이 법을 폐지하자고 나온 움직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이 폐지를 추진했으나 좌절되었다는 말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건 공산주의 비호하는 논리라는 시사를 강력하게 깔고 공산주의 비호하는 사례를 얘기하면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럴듯하다고 듣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보안법 반대가 대한민국 지키지 말자는 어떤 공산주의적 종북적인 방향에서만 제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엽기 변태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할 때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나라를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세워가지고 무고한 사람들 잡아다가 좀 많이 인생을 망쳐놨느냐는 거죠. 죽고 인생 망치고 간첩으로 몰리고 그래버렸으니까 사실 정신적으로 그렇죠. 피폐해지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쏙 빼버리고 예. 마치 이게 북한 내지는 공산주의를 비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몰아버린 거. 이거는 그 교과서를 쓴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말자는 의도를 가지고 말한 사람들에 대한 매도 아닙니까? 거기다가 하다 못해서 좌절이란 말까지 말꼬리를 잡더라고요. 아니 시도하다가 안 돼서 좌절이라는 말을 쓰는 걸 가지고 그게 의도적으로 그 국가보안법 폄하하려는 게 의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과서 가지고 논란을 하는 이면에는 역사를 제대로 써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저질 패거리 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저자께도 섭섭한 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역사를 쓸 때는 이념 편에서 없는 걸 써야 된다는 걸 내세우시고 또 작업도 그렇게 하신 분이지만 지금 그 교학사 운동을 하는데 찬성하는데 사인해달라니까 사인을 해주셨더라고요. 여기서 이 아버님을 고발을 하시네요. 아니 고발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섭섭하죠. 아니 저 볼멘 소리 좀 했습니다. 예. 아니 우리 다시 보는 한국사라는 그 일생에 평생 수건사업이라고 하실 때 내세운 명분이 뭐였느냐고. 이념 편향성 없는 거 쓰겠다고 그래놓고서 실현도 해놓고 네. 그래놓고서 편향된 운동을 하는데 사인해 주시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대답이 걸작이 쉽다. 주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안 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려해야 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요소이긴 하죠. 예. 아니 집안에서는 야속할 정도로 공사구별하시던 분이 왜 그 동료들한테는 그렇게 인정해 치우치시느냐 이거예요. 청취자들이 오늘의 방송 말미에 좀 놀라운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신랄하게 부친을 고발하시는 물론 고발만 아니라 이해는 갑니다. 제가 그렇게 주변 머리 없이 공사구별하다가 평생 취직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사는 주제에 나름대로 높은 위치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그 동료들을 끌고 나가셔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학술원 현직 회원이시기 때문에 영향력이 만만치 않으세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변에서 그 많은 사람들 끌고 나가는 원로 교수는 있는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해는 가는 거하고 책의 정신이 훼손되는 걸 씁쓸해하는 거하고는 저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제 공사구별하라고 가르치셨으니까 저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인 선생님이 그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평생 취직도 한번 못하고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좀
비하하셨는데,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실 건 아니죠. 책을 몇 권을 쓰셨고, 또 강단에 서서 이 강의를 해오신 세월이 몇 년인데, 그렇게까지 현실이 그런 거고 비하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비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적어도 책의 정신에 의해서 공저자로서 섭섭하다는 입장은 밝혀야 책의 정신은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가도 책은 남는다는 게 역사학적 입장이고 네. 그러면 책의 정신을 살리는 게 마지막 미션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좀 보탠 겁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생생하고 가시도 친 대목도 있고 살아 숨쉬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희진 선생님이 부친인 이성무 선생님을 고발을 하시는 걸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들으시면은 조금 언짢으시겠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 보시는 눈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쩌시겠습니까? 이 나이 된 아들 때리시게 하겠습니까? 예. 내용 자체보다는 그 책이 만들어진 맥락 그리고 지금 주변의 상황, 여건 같은 거를 주로 설명을 하시고 때로는 또 성토를 하시면서 이 시간 꾸려주셨습니다. 그게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보는 한국사 굉장히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신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니까 기억들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이성무, 이희진 공저, 다시 보는 한국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